원, 투, 쓰리, 포. 아하. 최근에 이사를 감행한 제 보씨는 고민이 많았다. 방어력이 매우 약한 집에 급하게 이사를 오는 바람에 방이라는 글자가 붙은 단어는 모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방음이라거나 아니면 방음이라거나 그게 아니면 방음이라거나 말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사를 온 뒤로 고시원 생활을 하던 때보다 더 조심해서 숨을 쉬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영상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는 자신감이 끌어올랐다. 강백호가 남 눈치를 봤나? 주인공은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근데 막상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여전히 빈약한 내 일상이었다. 혼자 지내는 방에서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밤에 씻고 잠들려고 보면 아차, 오늘 한마디도 안 했구나 하는 그 사실에 두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한다. 그래서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만 찍어서 올리는 건 자극 위주의 유튜브 컨텐츠 사이에서 거의 자살 행위와 같다. 한 번, 두 번이야 클릭을 실수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겠지만 지루하고 내용도 없는 이 영상에 본인의 LTE 요금제를 나눠줄 멍청이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 이사도 한 김에 많이 줄어든 살림살이가 보였다.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충족 조건을 밑돌았던 미니멀리스트의 삶, 자발적인 변신과 강제적인 변성이 있겠지만 나는 둘 사이에 놓인 이 어중간한 변심을 했다. 늘 동경해왔지만 충족 조건에는 한참 밑돌았던 미니멀리스트가 나는 되었다. 랭크로 따지자면 미니멀리스트 E랭크, 앞으로 승급해서 S등급 미니멀리스트가 돼 보이겠다. 우선 이사도 했고 내 기준에서 이제는 당당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으므로 그 초심자의 입장에서 미니멀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미니멀리스트라는 건 뭘까? 행복이나 자유 같은 것들은 비슷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처에서 알짱거리는 게 늘 간소화된 삶,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같은 것이다. 이게 영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방금 말했듯이 간소화된 삶 같은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비슷한 말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에피쿠로스의 철학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라는 스님의 말처럼 간소화된 삶은 삶을 뚜렷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자유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에만 구속받는 삶이라고 해야 될까. 완벽한 자유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이왕이면 내 이상형이 나를 구속해줬으면 하는 다소 그런 성향이 미니멀리즘에는 녹아있는 것 같다. 하지만 좋지 않습니까? 이상형이 구속해주는 삶. 와, 첫 번째 침대. 그러니까 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침대 아니겠습니까? 침대 밑에 수납함이 있는 거를 경계하자. 우리 집에는 제기가 많았다. 아버지가 맞이 집안이어서 그랬다. 네 식구가 이사 다닌 집들이 죄다 20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실만한 제사용 밥상이 큰 걸로 2개, 그리고 작은 걸로 1개가 있었고 여러 선조들의 집을 떠돌던 5권 분량의 두꺼운 족보도 우리 집을 종착지로 선택했다. 그럼 지금은 제사도 지내지 않는 마당에 그 수많은 제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한참 동안 위패가 그려진 문지방과 제기들, 그리고 경주 최씨의 족보 위에다가 매트리스를 깔고 잤다. 거기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었는데 대체로 철진한 옷이나 읽지 않는 책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일기장과 연습장, 그리고 정말 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그것이었다. 또 헬스장이나 있어야 될 수십 킬로그램짜리 원판도 몇 장 있었고
중고나라에 올려놔도 살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물건들의 정품 박스들도 꽤 많이 존재했다. 형 이름도 아니고 형의 여자 선배의 이름이 적힌 파란색 유도복도 들어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간소화된 삶일까? 꺼내놓은 것만 간결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미니멀리즘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겪어본 바로 말해보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이 좁은 방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눈에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내 머리가 보는 시야에는 난잡한 방구석이 여전히 인식된다. 뭔가가 많다는 것은 시험을 칠 때 보기가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다. 뭐가 정답인지 알아내기도 어렵고 시간이 걸릴 뿐더러 그 많은 보기를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버리고 만다. 예를 들어보자. 이것 또한 멍청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제대로 된 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쳐보자. 이때 내 침대 밑에 아무런 펜이 없다면 선택은 간단한 것이 된다. 조금 돈을 들여서 펜을 사거나 아니면 그 펜을 사지 않고 그냥 1,000원짜리 펜을 사서 쓰면서 돈을 아끼고 그 아낀 돈을 다른 데다 투자를 하거나 저금을 하는 거. 그 둘 중에 하나다. 하지만 침대 밑에 어릴 적부터 사모았던 어중이 떠중이 펜들이 잔뜩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한 것들을 동반하고 온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펜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펜을 써야 된다는 그 불만족감. 두 번째로 그런 펜들을 놔두고 새로운 펜을 또 하나 살 때 드는 죄책감. 세 번째로 돈을 아낀답시고 그 많은 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 펜을 새로 사서 쓸 때 드는 그 찝찝함. 또 네 번째로 여지껏 내가 이따위의 소비 행태를 벌여왔다는 그 후회. 또 다섯 번째로 그 어중이 떠중이 펜들, 그 잔뜩 쌓인 펜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쓸데없이 나간 돈의 덩치. 이런 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후회들을 지금 나열하기에는 데이터가 아깝다. 아무튼 그런 후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침대 밑에 수납함이 있는 것을 나는 경계한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다. 물론 간소화된 삶이라고 해서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니다. 굳이 이사를 할 때 침대를 없애지 않았어도 된다. 매트리스라도 들고 왔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것도 다 돈인데다가 매트리스가 없다고 해서 오늘 밤부터 당장 서서 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차에 매트리스가 실리지도 않았다. 돌돌 말아서 이동할 수 있는 짝퉁 라텍스 토퍼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몰라도 물건을 못 버리기로 소문난 우리 엄마가 일찌감치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차에 실려있던 캠핑용 침대를 가져왔다. 이건 다행히도 소파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무난하게 어울리게 자리 잡아주었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핑계로 접이식 소파 따위를 장바구니에 담던 이 한심한 나를 잘 막아주었다. 그래도 이것도 나름 침대랍시고 접이식이기는 해도 두 다리가 있었다. 그래서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는데 그곳에 관리인 아줌마가 나 불쌍하다고 주고 갔던 전기장판과 또 집에서 가져온 이불 하나를 개서 넣어두었다. 혹시라도 손님이 놀러 온다면 깔아줄 요와 이불은 변변치 않지만 마련된 셈이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백띵스처럼, 백띵스 맞나? 처음에는 100일 동안 100가지 물건들로 살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따라하면서 물건을 하루에 하나씩만 집에 들이면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 몸소 실험해보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내 이 정신이 지금 너무 허약해서 그러지 않았다. 그건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때쯤에 멘탈이 조금 더 단단해졌을 때 그때 시도를 해봐야겠다. 침대를 제외하고도 공간에 대해서 할 말은 아직 남아있다. 최소한의 방에 남겨야 될 물건들이 뭐가 더 있을까? 각자 다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답을 내놓겠지만 내 경우에는 또 스탠드가 있다. 스탠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기록해 보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